하얀 식탁보 위로 뭔가 던져졌습니다. 생리대 팩이었죠. 배경 온지도 모르고 선물로 생리대를 샀네. 혹시 모르니까 사용해봐. 또 알아? 다시 생리할지. 남편의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을 채웠습니다. 서정은 숨이 멎었죠. 배경 오면 여자들은 훅 간대. 관리 잘해. 아니, 이제 여자 아닌가? 결혼 20주년 기념일. 딸 둘과 함께한 저녁이었습니다. 큰딸이 포크를 놓았죠. 작은 딸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농담처럼 던진 말이었지만 서정의 가슴엔 칼처럼 박혔습니다. 레스토랑의 샹들리에 불빛이 차갑게 느껴졌죠. 이 놀라운 반전의 전체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잠시만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평범해 보이는 사람들의 숨겨진 이야기를 매일 전해드립니다. 아빠, 그만해요. 큰딸 지훈이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왜? 사실이잖아. 엄마도 알아야지, 자기 관리. 민석은 태연했습니다. 아니, 즐기고 있었죠. 요즘 광고 많이 하잖아. 중년 여성 건강. 딱 우리 마누라 타깃이던데? 서정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울면 안 됐죠. 하지만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작은 딸 수진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 나가요. 하지만 서정은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차린 아침상. 아이들 도시락 싸던 손길. 남편 와이셔츠 다리던 밤들. 그 모든 시간의 끝이 이거였죠. 생리대 한 팩. 그리고 조롱. 뭐 그렇게 예민해? 농담도 못해? 민석은 웃고 있었습니다. 서정은 천천히 그 팩을 집어들었죠. 손이 떨렸지만 가방에 넣었습니다. 고마워요.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뭔가 다른 게 깨어나고 있었습니다. 민석은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죠. 아내가 순순히 받아들였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끊어졌다는 걸. 참을성의 끈이 말이죠. 서정은 그날도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한 번도 거르지 않은 습관이었죠.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민석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딸들이 좋아하는 계란말이, 손은 저절로 움직였죠. 엄마, 벌써 일어나셨어요? 큰딸 지훈이 들어왔습니다. 응, 아침 먹어야지. 엄마는 진짜 쉬는 날이 없으시네요. 지훈이 안쓰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괜찮아. 엄마는 이게 익숙해. 익숙함. 그게 그녀의 인생이었습니다. 아침 7시 식탁에 밥이 차려졌습니다. 민석이 앉았죠. 밥. 한마디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죠. 서정은 그에게 밥을 떠다 놓았습니다. 민석은 한 숟가락 떠먹고는 얼굴을 찌푸렸습니다. 찌개가 왜 이래? 싱거운데? 간 맞춰봤는데 맛이 없어. 나이 들더니 요리 실력도 떨어지나? 서정은 찌개를 떠서 먹어봤습니다. 간은 딱 맞았죠.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금 좀 줘. 서정은 소금을 건넸습니다. 그는 찌개에 소금을 2번이나 뿌렸죠. 요즘 정신이 없나 봐.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고. 그게 무슨 말이에요? 어제 내 와이셔츠 구겨져 있던 거 몰라? 다림질도 제대로 안 하고. 서정은 기억을 떠올렸습니다. 분명 다림질했었죠. 제가 분명. 됐어. 나도 바빠. 이따 나갈 건데 양말 좀 챙겨놔. 민석은 밥을 후루룩 먹고 일어났습니다. 감사도 미안함도 없었죠. 지훈과 수진이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서정은 웃었습니다. 하지만 웃음이 점점 무거워지고 있었죠. 오전 10시. 민석은 등산복을 입고 나왔습니다. 나상 갔다 올게. 점심은요? 밖에서 먹어. 친구들 만나기로 했어.
또 산이었습니다. 요즘 민석은 주말마다 산에 갔죠. 아니면 골프. 저녁은 집에서 드실 거예요? 모르겠어. 연락할게. 민석은 현관문을 열고 나가려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서정을 위아래로 훑어봤죠. 그 옷은 또 뭐야? 서정은 자신의 옷을 내려다봤습니다. 평범한 니트였죠. 왜요? 딱 봐도 아줌마 옷이잖아. 나이 들었다고 꾸미는 것도 포기했어? 이게 왜 아줌마 옷이에요? 색깔 좀 봐. 완전 할머니 스타일인데? 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폐경도 왔다며? 요즘? 그건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더 관리해야지. 안 그러면 완전 할머니 되는 거야. 민석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농담처럼. 하지만 서정에겐 비수였죠. 딱 봐도 처지잖아. 옛날엔 그래도 봐줬는데. 뭐, 나이 들면 다 그렇긴 하지. 우리 와이프도 이제 할머니네. 민석은 가벼운 발걸음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죠. 서정은 거울 앞에 섰습니다. 거울 속 그녀는 평범한 여자였습니다. 주름이 조금 생겼고 얼굴선이 예전 같지 않았죠. 하지만 그게 잘못인가요? 그녀는 거울을 오래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문득 깨달았죠. 언제부터였을까? 남편의 눈에 자신이 사라진 게. 서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텅 빈 거실이었습니다. 딸들은 학교에 갔고 남편은 산에 갔죠. 그녀만 남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민석이었죠. 여보, 오늘 결혼기념일이잖아. 저녁에 레스토랑 예약했어. 정말요? 응. 딸들도 데리고 가. 가족끼리 좀 제대로 해야지. 서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민석이 먼저 기념일을 챙긴 건 처음이었죠. 고마워요. 그래. 저녁 7시야. 옷 좀 괜찮은 거 입고 와.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정은 옷장을 열었습니다. 괜찮은 옷. 그게 뭘까요? 그녀는 한참을 고민했습니다. 그리고 가장 좋은 원피스를 꺼냈죠. 오늘은 좋은 날이 될 거야. 서정은 그렇게 믿었습니다. 저녁 7시. 레스토랑. 서정은 딸들과 함께 들어갔습니다. 민석은 이미 와 있었죠. 네 식구가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와, 엄마 오늘 예쁘다. 수진이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 오늘 특별히 꾸몄어. 서정은 수줍게 웃었죠. 음식이 나왔습니다. 스테이크, 파스타, 와인. 민석이 와인을 따랐습니다. 자, 우리 부부 20회 됐습니다. 축하해 주세요. 축하해요. 딸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잔이 부딪혔죠. 서정은 와인을 홀짝였습니다.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그녀는 그렇게 바랐습니다. 하지만 민석이 가방에서 뭔가를 꺼냈습니다. 자기야, 선물 줄게. 서정은 기대에 찬 눈으로 바라봤죠. 그리고 탁! 하얀 식탁보 위로 던져진 건 생리대 팩이었습니다. 시간이 멈췄습니다. 폐경 오면 관리 잘해야 한대. 훅 간다더라. 민석의 웃음소리, 딸들의 굳어진 얼굴, 주변 테이블의 시선, 그리고 서정의 무너지는 세계. 할머니라고 불러야 되나, 이제? 그 말이 레스토랑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정은 그 순간을 평생 잊지 못할 겁니다. 자신이 바친 시간이 생리대 한 팩의 가치로 평가받는 순간을. 그날 밤 서정은 잠들 수 없었습니다. 레스토랑의 그 순간이 계속 떠올랐죠. 생리대 팩, 민석의 웃음. 새벽 2시, 서정은 조용히 침대에서 일어났습니다. 민석은 코를 골며 자고 있었죠. 거실로 나왔습니다. 어둠 속에 혼자 앉아 있었죠. 나는 뭐지? 그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또 새벽 5시에 일어났습니다. 아침 준비를 시작했죠. 민석이 일어나 식탁에 앉았습니다. 밥. 여전히 한마디였습니다. 서정은 밥을 떠다 놓았죠. 어제 레스토랑 괜찮았지? 민석이 물었습니다. 서정은 손을 멈췄죠. 괜찮았냐고요? 네. 분위기도 좋았고 딸들도 좋아하던데. 민석은 태연하게 밥을 먹었습니다. 정말 아무렇지도 않았죠. 저기 어제 그 선물은 서정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응? 생리대? 왜? 필요한 거잖아. 그걸 애들 앞에서 뭐 부부 사이에 그런 거 챙겨주는 거 좋은 거지. 서정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너무 예민한 거 아니야? 호르몬도 불안정하다며? 그러니까 더 이해해줘야지. 내가. 민석은 웃으며 일어났습니다. 출근 준비를 하러 갔죠. 지훈이 부엌에 들어왔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응. 어제 아빠가 너무했어요. 괜찮아. 아빠는 원래 그래. 그게 괜찮은 게 아니잖아요. 서정은 딸의 손을 잡았죠. 엄마는 괜찮아. 하지만 괜찮지 않았습니다. 오후, 서정은 집안일을 했습니다. 청소, 빨래, 설거지. 기계처럼 움직였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여보, 오늘 늦어. 회식 있어. 또요? 왜? 회식도 못하게 해? 요즘 너무 자주. 직장 생활이 그런 거야. 이해 좀 해줘. 뚝. 전화가 끊겼습니다. 서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시계를 봤죠. 오후 3시. 저녁까지 아직 멀었습니다. 밤 11시.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죠. 술 냄새가 났습니다. 앉았어? 기다렸어요. 왜? 먼저 자도 되는데. 민석은 비틀거리며 들어왔습니다. 물 좀. 서정은 물을 가져다 줬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털썩 앉았죠. 오늘 후배 새로 들어왔는데 젊더라. 20대 후반, 완전 생기발랄하고.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이름이 유진이던가. 예쁘고 똑똑해. 요즘 애들은 다르더라. 서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회사 애들이 그러는데 결혼은 안 하는 게 대세래. 자유롭게 살고 싶다고. 민석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솔직히 이해는 가더라. 결혼하면 책임져야 할 게 많잖아. 나도 가끔은. 그가 말을 멈췄습니다. 서정을 힐끗 봤죠. 뭐, 우리는 이미 했으니까. 어쩔 수 없지. 어쩔 수 없다. 그 말이 서정의 귓가에 울렸습니다. 자러 가요. 민석은 비틀거리며 침실로 갔습니다. 서정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핸드폰을 켰죠. 중년 여성 우울증, 이혼, 재산 분할, 혼자 살 수 있을까?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계속 검색했습니다. 한참을 들여다봤죠. 그리고 핸드폰을 껐습니다. 아니야. 나는 할 수 없어.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또 새벽에 일어났습니다. 민석이 식탁에 앉았죠. 밥. 또 그 한마디. 서정은 밥을 떠다 놓았습니다. 국이 짜. 어제랑 똑같이 했는데. 어제는 괜찮았는데 오늘은 짜. 다시 해. 지금 출근 시간인데. 그럼 내가 굶고 가라고.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서정은 국그릇을 들고 부엌으로 갔죠. 물을 부어 다시 데웠습니다. 여기요. 이제 되네. 처음부터 이렇게 하지. 민석은 태연하게 먹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 없었죠. 출근하려던 민석이 현관에서 돌아봤습니다. 참, 오늘 저녁에 부장님 오셔. 저녁 준비 좀 잘해놔. 갑자기요?
어제 결정됐어. 부장님 입맛이 까다로우시거든. 메뉴는 알아서 해. 나도 바빠. 문이 닫혔습니다. 서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장을 보러 나갔죠. 돌아와서 요리를 시작했습니다. 불고기, 잡채, 전, 나물. 정성껏 만들었죠. 저녁 7시 민석이 부장과 함께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집이 참 깔끔하네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식탁에 음식이 차려졌습니다. 부장이 한 입 먹고는 고개를 끄덕였죠. 음식 솜씨가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민석이가 복받았어요. 이렇게 좋은 와이프 두고 민석이 웃었습니다. 뭐 집에서는 이 정도는 해야죠. 이 정도는 서정은 그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부엌으로 갔죠. 설거지를 하고 있는데 거실에서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젊은 애들은 결혼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맞아요. 자유롭게 살고 싶다나. 이해는 가죠. 저도 가끔은. 둘이 웃었습니다. 서정은 설거지를 멈췄습니다. 거울을 봤죠. 지쳐 보였습니다. 이대로는 못 산다. 그 생각이 다시 떠올랐습니다. 밤 10시 부장이 갔습니다. 민석은 소파에 앉았죠. 오늘 수고했어. 부장님이 맛있다고 하시던데. 그래요. 근데 내일 골프 가기로 했어. 아침 일찍 나가야 돼. 내일도요? 왜? 또 뭐라 하게? 민석의 목소리가 날카로워졌습니다. 아니에요. 서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날 밤 서정은 또 잠들 수 없었습니다. 거실로 나왔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나는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그 질문에 답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젠 알아야 했습니다. 정확하게 서정은 결심했습니다. 내일 산책을 나가기로, 그리고 무언가를 알아보기로. 다음 날 오전 서정은 산책을 나갔습니다. 공원 벤치에 앉았죠.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이대로 살 순 없어. 그 생각이 확실해졌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서랍을 열었죠. 통장들이 나왔습니다. 하나씩 잔고를 확인했습니다. 적금 통장 300만 원, 예금 통장 500만 원, 생활비 통장 200만 원.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전혀 없지도 않았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게 있었습니다. 서정은 서류 봉투를 꺼냈습니다. 어머니가 남겨주신 상가. 지금은 세를 주고 있었죠. 등기부등본을 펼쳤습니다. 이 상가가 있어. 매달 월세가 들어왔습니다. 80만 원. 적지 않은 금액이었죠. 서정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월세 80만 원. 자신의 통장 잔고. 그리고 남편과 공동재산도 있지. 아파트. 민석 명의였지만 결혼 후 함께 산 거였습니다. 차도 있었죠. 예금도 있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는 거지? 서정은 핸드폰을 켰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재산 분할 비율, 전업주부 이혼 재산 분할, 혼인기간 재산 분할.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알게 됐죠.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원칙적으로 반반.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기여가 인정됨. 혼인기간이 길수록 분할 비율이 높아짐. 반반이라고? 서정은 놀랐습니다. 자신에게도 권리가 있었던 거였죠. 그녀는 다시 계산을 시작했습니다. 아파트 시세를 찾아봤습니다. 6억. 절반이면 3억이었죠. 차는 4천만 원. 절반이면 2천만 원. 예금과 적금. 민석 명의로 된 것들. 대략 7천만 원. 절반이면 3,500만 원. 3억 5,500만 원? 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그렇게 큰 돈이 자신의 몫이 될 수 있다는 게, 거기에 자신의 통장과 상가까지 합치면 충분히 살 수 있어.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생각보다 훨씬 준비되어 있다는 걸. 하지만 여전히 무서웠습니다. 정말 가능할까? 서정은 다시 검색했습니다. 가족법 전문 변호사, 여러 법무법인이 떴습니다. 하나하나 읽어봤죠. 상담 후기도 찾아봤습니다. 한 곳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여성 변호사, 이혼 전문, 상담 무료. 서정은 전화번호를 메모했습니다. 손이 떨렸죠. 일단 상담만 받아보자. 스스로를 설득했습니다. 그때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죠. 엄마, 오늘 저녁 집에서 먹어요. 수진이도 온대요. 그래, 알았어. 엄마, 괜찮아요? 응, 괜찮아. 전화를 끊었습니다. 저녁, 딸들이 왔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았죠. 엄마, 요즘 표정이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수진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래, 엄마는 괜찮은데. 거짓말. 우리 다 알아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아빠 때문이죠? 서정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답할 수 없었죠. 엄마, 지훈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인생 사세요. 뭐, 우리는 이제 다 컸어요. 엄마가 행복하셨으면 좋겠어요. 눈물이 났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흘러내렸죠. 엄마가 이혼하고 싶으시면 저희는 찬성이에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아빠는 너무해요. 엄마한테. 우리는 엄마 편이에요. 지훈이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서정은 두 딸을 바라봤습니다. 언제 이렇게 컸을까? 언제 이렇게 의젓해졌을까? 고마워. 서정이 말했습니다. 엄마한테 고마운 건 저희인데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가 혼자 사시면 저희가 자주 놀러 갈게요. 같이 밥도 먹고 영화도 보고. 엄마, 우리랑 행복하게 사세요. 그날 밤, 딸들이 간 후, 서정은 오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메모해둔 번호를 봤죠.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하지만 눌렀습니다. 네, 법무법인 새벽입니다. 상담 신청하고 싶은데요. 네,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 김서정입니다. 서정은 상담 날짜를 잡았습니다. 모레 오후 2시 전화를 끊었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진짜 하는 거야. 무서웠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오후 서정은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서류들을 모았죠.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 통장 사본, 자신과 민석의 것, 결혼증명서, 주민등록등본, 하나씩 챙겼습니다. 변호사 상담에 필요할 거였죠. 저녁, 민석이 돌아왔습니다. 밥 줘. 서정은 밥을 차렸습니다. 민석은 묵묵히 먹었죠. 내일 또 늦어. 그래요. 왜? 또 뭐라 할 거야? 아니에요. 서정은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민석은 의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평소와 달랐으니까요. 하지만 곧 무시했죠. 그래, 알아서 먹어. 민석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정은 식탁을 치웠습니다. 그리고 거울을 봤죠. 거울 속 그녀는 달라 보였습니다. 뭔가 결심한 사람의 얼굴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서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모레면 변호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정확히 알게 되겠죠. 자신이 무엇을 할 수 있는지. 그날 밤, 서정은 처음으로 편히 잠들었습니다. 오랜만에 악몽도 없었죠. 꿈속에서 그녀는 웃고 있었습니다. 자유로웠습니다.
그리고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외롭지 않았죠. 이틀 후, 오후 2시, 서정은 법무법인 앞에 서 있었습니다. 손이 떨렸죠. 하지만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김서정님 맞으시죠? 여성 변호사가 반갑게 맞아줬습니다. 40대 중반쯤 돼 보였죠. 네, 맞습니다. 앉으세요. 편하게 말씀해 주세요. 서정은 앉았습니다. 준비해온 서류를 꺼냈죠. 결혼한 지 얼마나 되셨어요? 20년이요. 자녀는? 딸 둘이요. 성인이에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혼을 결심하신 이유가 있으신가요? 서정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까요? 남편이 저를 무시해요. 구체적으로 어떻게요? 결혼 20주년 날 레스토랑에서 생리대를 던지며 선물이라고 했어요. 애들 앞에서요. 변호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계속 나이 들었다고, 폐경 왔다고, 할머니라고 놀려요. 매일이요. 그 외에는요? 집안일을 당연하게 여겨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어요. 항상 명령조해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사람이 아니라 가정부 같아요. 변호사가 서정의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힘드셨겠어요. 네, 좋습니다. 이혼 가능합니다. 충분한 사유가 돼요. 서정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기간이 25해시니 원칙적으로 50대 50입니다. 정말요? 네. 전업주부라도 가사노동과 육아 기여가 인정돼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반반이에요. 변호사가 서류를 받습니다. 아파트가 6억이면 3억이 부인 몫이에요. 차 예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이 상가는요? 서정이 등기부등본을 내밀었습니다. 이건 어머님 유산이시죠? 네. 그럼 부인 고유 재산이에요. 남편과 나눌 필요 없어요. 서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럼 저는 대략 3억 5천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어요. 거기에 상가까지 합치면 변호사가 계산했습니다. 충분히 혼자 사실 수 있어요. 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준비하셔야 할 게 있어요. 변호사가 말했습니다. 첫째, 모든 재산 증빙 서류,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둘째, 혼인생활 증거, 문자, 카카오톡, 녹음 등 남편의 무시와 모욕을 증명할 수 있는 것들. 셋째, 주거 계획. 이혼 후 어디서 사실지. 서정은 하나하나 메모했습니다. 시간은 얼마나 걸려요? 협의 이혼이면 한 달. 재판이면 6개월에서 1년이요. 남편이 동의 안 하면요? 그럼 재판 가야죠. 하지만 이기실 거예요. 충분한 사유가 있으니까.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비 잘하시고 다음 주에 다시 오세요. 그때 본격적으로 시작할게요. 감사합니다. 서정은 법무법인을 나왔습니다. 햇살이 눈부셨죠. 오랜만에 느끼는 희망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죠. 첫째, 통장 사본. 은행에 가서 최근 2년치 거래 내역을 뽑았습니다. 민성명의 통장도 필요했죠. 인터넷 뱅킹으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째, 등기부등본. 아파트, 상가 모두 출력했습니다. 셋째, 차량 등록증. 차 안에서 찾았습니다. 사진을 찍어뒀죠. 넷째, 증거. 서정은 핸드폰을 열었습니다. 민석과의 문자를 봤죠. 늦어. 알아서 먹어. 오늘도 회식. 골프 간다. 청소 제대로 해놨어? 하나하나가 증거였습니다. 스크린샷을 찍었죠. 그리고 앞으로는 녹음을 하기로 했습니다. 민석의 모욕적인 말들을.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딸들을 불렀습니다. 셋이 카페에 앉았죠. 엄마가 할 말이 있어. 뭔데요? 엄마, 아빠랑 이혼하려고 해. 지훈과 수진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진짜요? 응. 변호사도 만났어. 준비하고 있어. 잘하셨어요. 지훈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우리가 도와드릴 게 있어요? 그냥 엄마 편이 되죠. 그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연하죠. 수진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뭐라고 하면 우리가 엄마 편 들 거예요. 법적으로도 문제 없대. 재산도 반반이고. 서정이 설명했습니다. 그럼 엄마 어디서 사실 거예요? 전세 구할 거야. 2억 정도면 괜찮은데 구할 수 있대. 와, 그럼 우리도 자주 놀러 갈게요. 딸들이 웃었습니다. 서정도 따라 웃었죠. 오랜만에 진심으로 웃었습니다. 언제 말씀하실 거예요? 조금만 더 준비하고 완벽하게 준비한 다음에 엄마 힘내세요. 우리가 있잖아요. 고마워. 서정은 딸들을 안았습니다. 눈물이 났지만 행복한 눈물이었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민석은 없었습니다. 또 늦는다고 문자가 와 있었죠. 서정은 서류들을 정리했습니다. 클리어 파일에 하나씩 넣었죠. 통장 사본, 등기부등본, 차량 등록증, 문자 스크린샷, 녹음 파일, 모든 게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밤 11시, 민석이 들어왔습니다. 밥 남은 거 있어? 냉장고에 있어요. 서정은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민석은 냉장고를 열었죠. 반찬을 꺼내 먹었습니다. 근데 너 요즘 왜 이래? 뭐가요? 말이 없잖아. 뭐라고 안 하고. 서정은 웃었습니다. 그냥 피곤해서요. 그래, 나이 들어서 그런가. 민석은 방으로 갔습니다. 서정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그리고 핸드폰을 봤죠. 변호사와의 다음 약속. 사흘 후였습니다. 조금만 더. 서정은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조금만 더 참으면 됩니다. 그리고 자유로워질 수 있죠. 그날 밤, 서정은 또 꿈을 꿨습니다. 작은 집에서 혼자 커피를 마시는 꿈.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죠. 평화로웠습니다. 행복했습니다. 그리고 그건 곧 현실이 될 거였습니다. 일주일 후,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에 부부 동반 모임 있어. 네. 회사 사람들이랑. 다들 부부 단위로 온대. 서정은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또 그런 자리였죠. 꼭 가야 해요? 당연하지. 부장님도 오시는데. 민석은 당연하다는 듯 말했습니다. 토요일, 서정은 옷을 골랐습니다. 단정한 원피스를 입었죠. 그 옷 입게? 민석이 물었습니다. 왜요? 좀 더 젊어 보이는 거 없어? 다른 사람들은 다 젊은 부인들인데.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옷을 갈아입지도 않았죠. 레스토랑 개별실, 민석의 동료들과 그 부인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다들 인사를 나눴죠. 어머, 민석 씨 부인이세요? 한 여자가 반갑게 말했습니다. 30대 초반쯤 돼 보였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대리 와이프예요. 현주라고 해요. 서정이에요. 자리에 앉았습니다. 음식이 나오기 시작했죠. 와인도 따랐습니다. 민석 씨, 부인분 참 단정하시네요. 부장이 말했습니다. 아, 네. 뭐? 민석이 애매하게 웃었습니다. 요즘은 젊은 부부들이 트렌디하게 입던데 역시 나이 차이가 있으니. 부장의 말에 웃음이 터졌습니다. 서정은 얼굴이 화끈거렸죠. 그래도 안정감 있어 보여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위로인지 조롱인지 모를 말이었죠. 식사가 진행됐습니다.
대화가 오갔습니다. 요즘 부부들은 맞벌이가 대세더라고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저도 일하고 있어요. 작지만 제 커리어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역시 요즘 여자들은 달라요.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민석 씨 부인은 전업주부시죠? 네, 그렇습니다. 서정이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전업주부라니 남편분이 잘 버시나 봐요.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칭찬인지 비아냥인지 알 수 없었죠. 민석이 웃었습니다. 뭐, 집에서 애들 키우고 밥하는 것도 일이니까요. 그래도 요즘은 남자들도 집안일 하잖아요. 저희 신랑도 설거지 잘해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민석 씨는요? 저요? 저는 회사 일도 바쁜데 집안일은 와이프가 하죠. 민석이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그래도 가끔은 도와주시죠? 글쎄요. 바빠서요. 분위기가 묘하게 식었습니다. 근데 민석 씨 요즘 골프 자주 치시던데?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아, 네. 주말마다요. 그럼 시간은 있으시네요? 골프는 네트워킹이잖아요. 일이죠, 일. 민석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정은 가만히 듣고 있었습니다. 화가 났지만 참았죠. 부인, 요즘 뭐 하세요? 취미라도 있으세요? 누군가가 서정에게 물었습니다. 별로 없어요. 에이, 뭐라도 있으시겠죠. 운동이라도 하시고 집안일 하다 보면 시간이 없어서요. 아, 그러시구나. 대화가 끊겼습니다. 서정은 작아지는 기분이었죠. 그때 민석이 말했습니다. 우리 와이프가 요즘 좀 예민해요. 네. 서정이 민석을 봤습니다. 폐경기라서요. 호르몬이 불안정하대요. 순간 시간이 멈췄습니다. 어머. 누군가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관리는 하셔야죠. 요즘 중년 여성들 관리 잘하시던데. 부장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제 엄마도 그 나이인데 운동 열심히 하세요. 현주가 말했습니다. 서정은 숨이 막혔습니다. 모욕감이 밀려왔죠. 근데 저희 회사에 신입 있잖아요. 유진이? 누군가가 화제를 돌렸습니다. 아, 그 친구 완전 똑똑하던데. 예쁘기도 하고 20대 후반이라던데. 민석 씨 부인 젊었을 때도 저랬을까요? 부장이 농담처럼 말했습니다. 민석이 웃었습니다. 글쎄요. 옛날 사진 보면 그때는 괜찮았는데 지금은 말을 흐렸습니다. 하지만 의미는 명확했죠. 서정은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그래도 부부는 오래 사는 게 중요하죠. 누군가가 말했습니다. 맞아요. 이제 와서 뭐. 민석이 말했습니다. 이제 와서 뭐. 그 말이 서정의 마지막 끈을 끊었습니다. 그럼 이혼하던가요? 서정이 말했습니다. 모두가 서정을 봤습니다. 민석도 놀란 표정이었죠. 뭐, 제 말 못 들으셨어요? 그럼 이혼하시던가요? 서정이 다시 말했습니다.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야, 너 지금. 민석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폐경 왔다고, 나이 들었다고, 예민하다고. 그렇게 싫으시면 이혼하세요. 여기서 무슨 소리야? 민석이 소리를 높였습니다. 제가 무슨 잘못했나요? 25해 동안 집안일하고 애들 키우고 당신 뒷바라지 했는데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 대가가 모욕이에요? 무시해요? 너 지금 술 먹었어? 술 안 먹었어요. 정신도 멀쩡해요. 서정이 일어섰습니다. 저 먼저 갈게요. 실례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인사하고 나왔습니다. 민석이 뒤따라 나왔습니다. 김서정. 손 떼요.
서정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너 진짜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창피하게. 창피한 건 저예요. 매번 당신이 저를 모욕할 때마다. 뭐, 폐경 드립, 할머니 드립, 나이 들었다는 소리 이제 지겨워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내가 언제, 기억 안 나세요? 결혼 20주년 날 생리대에 던진 것도? 그건 농담이었잖아. 농담이요? 그게 농담이에요? 서정은 웃었습니다. 허탈한 웃음이었죠. 이제 끝이에요. 당신이랑은. 너 진짜. 집에 가서 얘기해요. 사람들 다 보잖아요. 서정은 택시를 잡았습니다. 민석을 남겨두고 혼자 탔죠. 택시 안에서 서정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말했어.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서정은 방에 들어가 문을 잠갔죠. 핸드폰을 켰습니다. 딸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엄마 괜찮아. 오늘 아빠한테 말했어. 곧 답장이 왔습니다. 엄마 잘하셨어요. 사랑해요. 서정은 핸드폰을 꼭 쥐었습니다. 이제 시작이었습니다. 진짜 전쟁은 지금부터였죠. 1시간 후,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민석이 들어왔죠. 발소리가 거칠었습니다. 김서정, 나와. 서정은 방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차분했습니다. 소리 지르지 마세요. 소리를 안 지르고 어떻게 참아? 너 오늘 한 짓 알아? 민석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알죠. 이혼하자고 했잖아요. 미쳤어? 사람들 앞에서 그게 할 소리야? 그럼 언제 해요? 집에서 하면 듣기라도 해요? 서정은 소파에 앉았습니다. 앉으세요. 얘기해요. 뭘 얘기해? 당장 사과해. 내일 사람들한테 전화해서 미안하다고 해. 싫은데요. 서정의 목소리는 담담했습니다. 민석은 당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이런 서정은 처음이었죠. 너, 진짜 이혼하고 싶어? 네. 이유가 뭔데? 당신이 저를 사람 취급 안 해서요. 서정이 민석을 똑바로 봤습니다. 25해 동안 집안일 했어요. 애들 키웠고요. 당신 뒷바라지 했죠. 그래서, 그런데 당신은 뭐 했어요? 고맙다는 말 한 번 없었어요. 내가 돈 벌어왔잖아. 돈만 벌면 돼요? 존중은요? 민석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결혼 20주년 날 생리대 던진 거, 폐경 드립, 할머니 드립, 오늘 모임에서도 그랬죠. 그건 농담이었어. 농담이 사람을 이렇게 아프게 해요? 서정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저는 당신의 가정부가 아니에요. 웃음거리도 아니고요. 알았어. 미안해. 앞으로 안 그럴게. 민석이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니까 이혼 얘기는 그만하자. 싫어요. 뭐? 이미 늦었어요. 제 마음은 정해졌어요. 서정은 서랍에서 서류를 꺼냈습니다. 이게 뭔데? 재산 목록이요. 아파트, 차, 예금, 적금. 민석이 서류를 펼쳤습니다. 얼굴이 굳어졌죠. 너, 이걸 언제? 준비했죠. 변호사도 만났어요. 변호사? 민석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네. 가족법 전문 변호사요. 너 진짜. 재산 분할은 50대 50이래요. 결혼 후 형성된 재산은 반반이래요. 서정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아파트 6억, 절반은 3억, 차는 4천만 원, 절반은 2천만 원, 예금과 적금 7천만 원, 절반은 3,500만 원. 야, 그게 무슨. 그리고 제 어머니 유산상가는 제 고유 재산이래요. 당신과 나눌 필요 없대요.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월세 80만 원씩 들어오는 상가요. 당신 몰랐죠?
그게 진짜야? 네. 등기부등본 여기 있어요. 서정이 서류를 내밀었습니다. 민석은 서류를 보며 굳어졌습니다. 그러니까 협의 이혼하세요. 재판 가면 더 복잡해져요. 야, 잠깐만. 우리 다시 생각해보자. 민석의 태도가 바뀌었습니다.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 잘할게. 응? 믿을 수 없어요. 진짜야. 맹세할게.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인생? 너 나이가 몇인데 무슨 인생을 새로 살아? 민석이 비웃었습니다. 40대 후반이에요. 아직 30년은 더 살 수 있죠. 혼자 살면 외로워. 당신이랑 사는 게 더 외로웠어요. 민석은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애들은 뭐래? 애들이요? 서정이 웃었습니다. 애들은 제 편이에요. 뭐? 지훈이랑 수진이. 둘 다 엄마 이혼 찬성한대요. 그게 무슨 소리야? 당신이 저한테 어떻게 했는지 애들이 다 봤어요. 민석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애들한테 뭐라고 한 거야?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애들이 알아서 봤죠. 서정은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이것 좀 보세요. 지훈이 보낸 문자였습니다. 엄마, 아빠 말 듣지 마세요. 우리가 엄마 편이에요. 사랑해요. 민석은 핸드폰을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이럴 수가. 당신이 자초한 거예요. 서정은 일어섰습니다. 다음 주에 협의 이혼 서류 준비할게요. 합의하세요. 만약 내가 안 한다면? 그럼 재판 가죠. 이길 자신 있어요. 무슨 근거로? 당신이 저한테 한 말들. 다 증거 있어요. 서정은 핸드폰을 들어 보였습니다. 문자 스크린샷, 녹음 파일, 증인도 있어요. 애들이요. 민석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너, 언제부터 이렇게 준비했어? 한 달 전부터요. 왜 진작 말 안 했어? 말하면 들었어요? 폭력 쓰거나 재산 빼돌렸을 거 아니에요? 민석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저 이제 방 쓸게요. 당신은 거실에서 주무세요. 아, 합의 이혼 생각해 보세요. 재판 가면 당신 체면만 더 깎여요. 서정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닫았습니다. 민석은 거실에 남았습니다. 멍하니 앉아 있었죠. 이게 뭐야? 자신이 알던 서정이 아니었습니다. 순종적이고 조용하던 아내는 없었죠. 그 자리엔 당당하고 차갑게 계산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민석은 술을 꺼냈습니다. 혼자 마셨죠. 하지만 술도 이 현실을 바꿀 순 없었습니다. 방 안. 서정은 침대에 누웠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렸죠. 해냈어. 드디어 말했습니다. 이혼을 선언했죠. 무서웠지만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죠. 엄마,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아빠 뭐래요? 합의 이혼 생각해보래. 잘하셨어요. 엄마 최고예요.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정은 창밖을 봤습니다. 달이 떠 있었죠. 밝았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새로운 삶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두렵지만 설레기도 했습니다. 서정은 처음으로 진짜 웃었습니다. 자유를 향한 웃음이었죠. 몇 달 후, 협의 이혼이 성립됐습니다. 민석은 결국 서류에 도장을 찍었죠. 재산 분할도 완료됐습니다. 서정은 3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상가는 온전히 그녀의 것이었죠. 서정은 새 집으로 이사했습니다. 2억의 전세를 얻었습니다. 작지만 아늑한 투룸이었죠. 엄마, 여기 좋다. 수진이 방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그치? 엄마 마음에 쏙 들어. 서정은 짐을 풀었습니다.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것만 챙겨왔죠. 엄마, 이제 뭐 하실 거예요? 지훈이 물었습니다.
일단 쉬면서 생각해 볼까? 좋아요. 엄마 평생 쉬는 날 없었잖아요. 서정은 웃었습니다. 정말 쉬는 날이 없었죠. 이제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시간이 생겼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서정은 매일 산책을 했습니다. 책도 읽었죠. 영화도 봤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여유였습니다. 하지만 뭔가 허전했습니다. 나는 뭘 하고 싶은 걸까? 서정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서정은 어머니 상가를 찾아갔습니다. 세입자가 나간 상태였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공간은 나쁘지 않았죠. 여기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서정은 상가를 둘러봤습니다. 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아늑했죠. 햇볕도 잘 들었습니다. 카페? 아니면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예전에 좋아하던 것,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 자수, 뜨개질, 비누 만들기. 결혼 전에 취미로 했던 것들이었죠. 결혼 후엔 시간이 없어서 못했지만 공방은 어떨까? 서정은 가슴이 뛰었습니다.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검색을 시작했죠. 핸드메이드 공방 창업, 소자본 창업 아이템, 원데이 클래스, 하나씩 읽어 내려갔습니다. 가능할 것 같았죠. 딸들을 불렀습니다. 엄마가 공방하려고 해. 진짜요? 좋은데요? 지훈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엄마 손재주 좋으시잖아요. 그렇긴 한데, 잘할 수 있을까? 당연하죠. 엄마는 뭐든 잘하세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우리가 도와줄게요. SNS 마케팅은 제가 할게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나는 인테리어 도와줄게요. 수진도 거들었습니다. 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고마운 딸들이었죠. 그래, 한번 해보자. 서정은 본격적으로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먼저 상가를 청소했습니다. 딸들과 함께 먼지를 털고 벽을 닦았죠. 페인트를 샀습니다. 직접 칠했습니다. 아이보리색, 따뜻한 느낌이었죠. 중고 가구를 샀습니다. 책상, 의자, 선반. 저렴하지만 예뻤습니다. 식물을 들였습니다. 작은 화분들. 공간이 살아났죠. 간판을 달았습니다. 서정 공방. 손글씨체였습니다. 한 달 만에 완성됐습니다. 1,000만 원도 안 들었죠. 와, 엄마 대박이다. 수진이 감탄했습니다. 진짜 카페 같아요. 지훈도 놀랐습니다. 서정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공간이었죠. 오픈 날, 서정은 떨렸습니다. 손님이 올까? 첫 손님은 동네 아주머니였습니다. 여기 뭐 하는 데예요? 핸드메이드 공방이에요. 원데이 클래스도 해요. 오, 재밌겠는데? 비누 만들기 있어요? 네, 있어요. 서정은 수업을 시작했습니다. 설명하고 함께 만들었죠. 선생님 손재주 좋으시네요. 감사합니다. 서정은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느끼는 보람이었죠. 1명, 2명. 손님이 늘어났습니다. 지훈이 SNS에 올린 게 효과가 있었습니다. 젊은 손님들도 왔죠. 여기 분위기 좋아요. 선생님 친절하세요. 또 올게요. 서정은 매일이 즐거웠습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났습니다. 이야기를 나눴죠. 특히 비슷한 또래 여성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이혼했어요. 한 손님이 말했습니다. 그러세요? 네. 힘들었는데 여기 오니까 위로가 돼요. 저도 그래요. 다른 손님이 말했습니다. 남편한테 상처받고 살았는데 이제 혼자 사니까 행복해요. 서정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공감이 됐죠. 우리 다 비슷하네요. 그렇게 공방은 작은 커뮤니티가 됐습니다.
서로 위로하고 응원하는 공간이었죠. 석 달 후, 공방은 안정됐습니다. 매달 300만 원 정도 수익이 났죠. 많지 않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서정은 행복했습니다. 자신의 공간에서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문자가 왔습니다. 민석이었죠. 서정아, 우리 다시 만나서 얘기할 수 있을까? 서정은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답장을 보냈습니다. 우린 끝났어요. 연락하지 마세요. 차단했습니다. 더 이상 과거에 머물고 싶지 않았습니다. 밤, 서정은 공방 쇼윈도를 정리했습니다. 내일 수업에 쓸 재료들을 챙겼죠. 창밖으로 석양이 보였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서정은 웃었습니다. 나는 지금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하지만 자유는 2배였죠. 무시당하지 않았습니다. 존중받았습니다. 외롭지 않았습니다. 좋은 사람들과 함께였죠. 서정은 공방 문을 잠갔습니다. 집으로 향했습니다. 길을 걷는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이제 서정은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서정이었습니다. 온전한 자기 자신, 그리고 그게 가장 행복한 일이었습니다. 1년 후, 서정 공방은 동네 명소가 됐습니다. 단골들이 많았죠. 예약이 밀려들었습니다. 서정은 아침마다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상쾌한 공기를 마셨죠. 이 순간이 좋았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단골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서정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자연스러운 웃음이었죠. 수업을 진행했습니다. 비누 만들기. 8명이 참여했습니다. 선생님, 저번에 만든 거 친구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정말요? 다행이네요. 다음엔 친구도 데려올게요. 서정은 뿌듯했습니다. 자신이 하는 일이 누군가에게 기쁨을 준다는 게. 점심시간. 서정은 공방 앞 벤치에 앉았습니다. 샌드위치를 먹으며 책을 읽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엄마, 제가 승진했어요. 진짜? 축하해. 네, 팀장 됐어요. 서정은 눈물이 났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죠. 우리 딸 대단하네. 자랑스러워. 엄마 덕분이에요. 엄마가 용기 주셔서 저도 당당하게 살 수 있었어요.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해서지. 오늘 저녁에 수진이랑 엄마 모시러 갈게요. 고기 사드릴게요. 그래, 알았어. 전화를 끊었습니다. 서정은 하늘을 봤습니다. 파란 하늘이었죠. 다 잘됐어. 딸들도 잘 자라고 있었습니다. 자신도 행복했죠. 저녁, 딸들이 왔습니다. 셋이 고깃집에 앉았죠. 엄마, 요즘 어때요? 수진이 물었습니다. 좋아. 매일 즐거워. 그렇게 보여요. 표정이 완전 달라지셨어요. 지훈이 말했습니다. 정말? 네. 예전엔 항상 피곤해 보이셨는데 지금은 생기 넘치세요. 서정은 거울을 떠올렸습니다. 확실히 달라졌죠. 주름은 여전했지만 눈빛이 달랐습니다. 엄마, 저도 좋은 소식 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뭔데? 제가 디자인 공모전에서 수상했어요. 진짜? 우리 막내 대단한데? 셋이 잔을 부딪혔습니다. 웃음소리가 가득했죠. 참, 아빠는 어떻게 지내요? 지훈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연락 안 해. 아빠가 요즘 우리한테 자꾸 연락해요. 뭐래? 엄마 안부 물어보고 다시 만날 수 없냐고. 서정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리는 끝났어. 되돌릴 생각 없어. 저희도 그렇게 말했어요. 수진이 말했습니다. 엄마가 훨씬 행복해 보인다고. 서정은 웃었습니다. 맞아.
엄마는 지금이 제일 좋아. 집으로 돌아오는 길, 서정은 혼자 걸었습니다. 밤 공기가 시원했죠.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모르는 번호였습니다. 받았죠. 여보세요? 서정아, 나야. 민석이었습니다. 서정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내 목소리 듣고 싶어서. 요즘 어떻게 지내? 잘 지내요. 나는 안 좋아. 민석의 목소리가 처져 있었습니다. 혼자 사니까 외롭더라. 집에 가면 아무도 없고. 서정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내가 해준 밥이 그립고 내가 있던 집이 그리워. 우리 다시 시작할 수 없을까? 서정은 잠시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습니다. 안 돼요. 왜? 저는 지금 행복하거든요. 나랑 있을 때는 행복 안 했어? 아니었어요. 전혀. 서정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매일 무시당하고 모욕당했어요. 그게 행복이었을 리 없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제 와서 미안하다고 해도 소용없어요. 그래도 전 더 이상 당신이 필요 없어요. 혼자서도 잘 살 수 있어요. 민석은 말을 잃었습니다. 딸들도 잘 지내요. 저 없어도 잘 만나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리고 다시는 연락하지 마세요. 전 이제 제 인생을 살고 싶어요. 서정은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차단했죠. 가슴이 후련했습니다. 완전히 정리된 기분이었습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불을 켰습니다. 작지만 따뜻한 공간이었죠. 소파에 앉아 차를 마셨습니다. 창밖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죠? 나는 지금 행복해. 진심이었습니다. 돈은 예전보다 적었습니다. 3억 5천만 원 중 2억은 전세로 들어갔고 공방에 1,000만 원 썼죠. 남은 돈은 1억 5천만 원. 그리고 매달 들어오는 공방 수익 300만 원. 부자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충분했죠. 무엇보다 자유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자신을 무시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했죠. 외롭지도 않았습니다. 딸들이 자주 왔습니다. 공방 단골들과도 친해졌죠. 서정은 달력을 봤습니다. 내일은 무슨 수업이었죠? 캔들 만들기였습니다. 준비해야지. 서정은 일어나 재료를 챙겼습니다. 즐거운 마음이었죠. 다음 날 아침, 서정은 공방 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쏟아져 들어왔죠. 쇼윈도를 정리했습니다. 예쁜 캔들들을 진열했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들어왔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세요. 서정은 웃으며 맞았습니다. 창밖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모두 자기 삶을 살고 있었죠. 서정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 그녀는 누군가의 아내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서정이었죠. 공방 주인 서정, 자신의 삶을 사는 서정, 행복한 서정. 그녀는 쇼윈도에 비친 자신을 봤습니다. 웃고 있는 얼굴이었죠. 잘했어, 서정아.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돈은 반이었지만 자유는 2배였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진짜 행복이었습니다. 석양이 질 무렵 서정은 공방 문을 닫았습니다. 하루 일과를 마쳤죠. 집으로 걸어갔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웠습니다. 내일도 공방 문을 열 겁니다. 손님들을 맞이하겠죠.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살아갈 겁니다. 그게 바로 서정이 선택한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어디에서 듣고 계시나요? 댓글로 알려주시면 정중히 감사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사연 빛나는 밤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